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쉬어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너머에 이미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네, 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사설시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높은 산이 있다고 쉬어가겠습니까? 깊은 바다가 있다고 멈추겠습니까? 산에서 자란 아니면 집에서 길들어진 아주 훌륭한 사냥매라도 쉬어넘는 저 고봉 장성고개도 이미 왔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의 의미를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저 높은 산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나 무스크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 쉬어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너머에 이미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네, 임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사설시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높은 산이 있다고 쉬어가겠습니까? 깊은 바다가 있다고 멈추겠습니까? 산에서 자란 아니면 집에서 길들어진 아주 훌륭한 산양매라도 쉬어넘는 저 고봉 장성고개도 이미 왔다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의 의미를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저 높은 산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나 무스크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오겠습니다. Was blind, but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름의 더운 기온 때문에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말복이 분명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워서 이거 말복이 지난 거 맞나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또 날짜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복날이 다 지났나 확인을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입추가 지난 지 한참 지났어요. 말복이 오기 전에 입추가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처서가 온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그렇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가 왔는데도 아직 열대야가 지치질 모르고 계속 있네요. 혹시 선생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서 매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처서 매직은 아무리 더워도 이 처서만 지나면은 살짝 찬바람이 이렇게 불기 시작을 한대요. 네. 근데 이 처서에는 중요한 게 낮에는 그 처서라고 하는 게 아직도 머물러 있다. 더울서 해가지고 더위가 머물러 있지만 그 아직 더위가 머물러 있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래도 조금씩 밤낮으로 살짝 시원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 서울은 28일째 무더위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 이상 그 열대야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서에 차가운 바람이 살짝 불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좀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네. 밤에 예. 전에는 에어컨을 틀고 꺼도 밤에 후끈후끈했는데 살짝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어저께 천둥 번개 친 거 혹시 아세요? 아, 몰랐어요. 어저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네. 소리 없는 그 번개가 엄청 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네.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계속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야구 경기하는 그쪽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경기가 멈출 정도였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천둥 번개가 우리 동네에는 그냥 번개불만 반짝반짝했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무슨 이게 뭐야? 이렇게 굉장히 그게 새롭게 특이하게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군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왔는데 한 최소 20번 이상은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번개 칠 때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되면서 번개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어릴 적 본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저는 봤거든요. 네네. 어제 그래서 야 무슨 일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비가 내렸더라고요. 예. 아휴. 지금 서울은 118년 중에 가장 긴 열대야를 지내고 있고 또 천둥 번개가 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참 힘드네요. 네, 근데 진짜 사실 이 처서엔 좀 많이 시원해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네, 잠을 못 자면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처서가 지나서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시원할 거야라는 생각이 아직 더위는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이때부터는 더위가 물러날 거다. 한 겨울이 물러나듯이 이 한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서가 지나면 선생님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살짝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아, 예. 저기 언제가 지나면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해수욕장도 어제 오늘 막 이제 더 이상 해수욕을 하지 말아라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덥다 보니까 아직 더 해수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뉴스에서 봤는데 네. 아직 무더위가 지나지 않아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언제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지나면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도 저도 옛날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더워서. 네네. 근데 참 처서가 지나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분명히 가을 입추가 지났고 14일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올해는 정말 무덥고 또 열대야도 너무 길고 그래서 아직은 해수욕장에 발을 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처서의 기후의 특징이 뭐냐면 네. 사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습도가 지금 여름에 습도가 너무 높아서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예. 근데 습도가 높아지고 하늘이 높아진대요. 그러면서 천고 마비의 계절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의미의 이런 계절이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심어놓은 곡식들이 익어간대요. 지금은 막 자랐잖아요. 예. 이제부터 얘네들이 익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했던 게 꺾이면서 네. 이제 익어가고 있어서 결실을 맺는 계절이 다가오는 거죠. 처서가 지나면 과일도 좀 맛있어지겠네요. 그렇죠. 더 익어가니까 더 맛있어지겠죠. 네네. 예, 그리고 처서에 민간 북숲이 있는데 벌초를 한대요. 네. 조상님들의 묘를 찾아서 풀을 깎고 정리하는 풍습이 있네요. 여름에 엄청 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여름에 가면 그 산소 주변에 가면은 가장 많이 자라는 게 칡넝쿨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칡넝쿨이 또 가시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조상님들의 묘에 막 이렇게 막 자라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깎고 정리하는 때인가 봅니다. 네. 한여름엔 너무 더운데 지금 이제 조금씩 처서가 지나면서는 좀 시원한 바람에 또 이제 산소도 묘도 정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읽어줄게요. 네네. 처서가 지나면 참외 맛이 없어진다. 참외 맛이요? 네. 그리고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 입이 삐뚤어져요. 추워서 그러나 걔가 풍이 오나 보네요. 그렇죠. 너무 재미있는 말인 것 같아요. 처서는 보통 양력 8월 23일경이고 음력으로는 7월 중순 정도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그 처서의 인사말이 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소개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처서가 되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세요. 참 재밌네요. 네, 그리고 더위가 한풀 꺾이는 처서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풍성한 가을 맞이하세요. 네. 참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쓰나 봐요. 처서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가을 되세요. 이제 가을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서가 되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처서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처서 매직이 시작되었어요. 힘들었던 여름은 이제 안녕. 건강한 가을 맞이하세요. 라고 하면서 처서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네네.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처서 매직으로 인해서 이 무더위가 좀 없어졌으면 열대야가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처서 관련 선생님이 아까 이제 속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처소에 비가 오면 농작물에 좋지 않다는 또 얘기가 살짝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처서쯤이 농사철 중에선 비교적 좀 한가한 시기래요. 아마 풀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지 않고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김맥이 이런 거 하잖아요. 옆에 네. 뭐 생기는 잡초를
뜯어내고 하는 게 좀 덜해지나? 그런 좀,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너무 건조하가는 뭐라 그러지? 여름에 막 바짝바짝 논이 마르지 않으니까 좀 쉬워지나? 그러죠? 그렇죠. 예. 처서에는 대추씨가 떨어진다는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처서 무렵에 대추가 익기 시작한다는 뜻이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처서 전 며칠 더위가 몹시 심하다 해서 처서 직전에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네, 진짜 처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가 오나 봐요. 그렇죠. 선생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가을 이후에는 비가 오면 올수록 날씨가 조금씩 추워진다, 시원해진다라는 말이 있고 예, 봄에는 비가 오면 올수록 따뜻해진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선생님 시원한 가을 비를 좀 기대하면서 좀 이 더위를 좀 누그러뜨릴 마음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우러기에 밤에 피는 장미 듣고 와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밤엔 나 홀로 걸어 내 가슴 속에 피는 한입 떨어진 상처만이 남아있는 한떨기 장미처럼 슬픈 내 영혼. 그런 나 떠나지 되면서도 잊혀진 지난 날 그리워. 가슴에 뜨거운 마음도 나의 슬픈 그 장미.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시절. 한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계절. 한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온 밤엔 나 홀로 걸어 내 가슴 속에 피는 한입 떨어진 상처만이 남아있는 한떨기 장미처럼 슬픈 내 영혼. 그런 나 떠나지 되면서도 잊혀진 지난 날 그리워. 가슴에 뜨거운 마음도 나의 슬픈 그 장미.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시절. 한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계절. 한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시절. 한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돌아오지 못할 계절. 한떨기 사랑 장미 같은 사랑 장미 장미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혹시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건축물 관련 이행 강제금 네. 이 얘기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 그 전에도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 지하실 공간이 굉장히 지금 핫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왜 지하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네, 그렇죠. 70년대는 반공호로 사용했었고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80년대는 양성화해서 반지하로 주거지로 사용하게 되었죠. 네, 맞아요. 전에 이제 그 김신조 일당이 네. 68년도에 예.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또 6.25 전쟁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나라에서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은 대부분 전부 다 반공호나 지하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법이었대요. 예. 그래서 선생님 그때 그 1970년대 그 대피소 확보를 위한 건축법 개정을 해가지고 아예 지하실은 반드시 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한국이 북한 공작원이 서울로 침투한 김신조 사건 이후에 안보 강화가 긴급했기 때문에 1968년 5월 김현옥 서울시장은 71년도까지 350만 명의 시민을 전시 체제 하에 대피시킬 수 있는 반공호 구실을 할 지하 건설을 하겠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위해 앞으로 건축법을 개정해 2층 이상이요, 선생님. 네. 그런 곳은 집은 지하의 창고를 3층 이상은 건물 수용 인원의 70%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 시설을 갖추도록 강제 규정을 넣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1970년 개정된 건축법에는 인구 20만 명 이상인 도시에는 지상층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지으면 지하층을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쫙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실을 자기네 집에 가족이 숨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고 3층 이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용할 창고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 좀 크게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아예 지하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반지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파묻혀가지고 빛이 선생님 전쟁이 났는데 빛이 밖으로 나오면 되나요? 숨어 있는데? 안 되겠죠. 그렇죠. 물도 내려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곳은 아무 그게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냥 숨어 있을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난방도 안 되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규정이 언제 없어진 줄 아세요, 선생님? 지하층 꼭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글쎄요. 1999년에 사라졌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이 말은 1999년도 이전에 지었던 집은 법적으로 지하 공간, 반지하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 보다 보면 반지하 없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반지하를 꼭 만들까? 반지하를 만들었는데 왜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하수구가 없어요. 네네. 반지하가 있으면 당연히 지하에서 물이 빠지도록 하수관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수관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집은 집인데 그렇죠. 물이 빠지지 않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반지하에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은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주택으로 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꼭 높아요. 아. 한층 올라가잖아요. 예, 화장실을.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화장실 구실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하에 사는데 화장실 갈 때 누가 높이 올라가면 그 층계를 또 내려와야지 우리가 사는 곳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진짜 넘어지는 그렇네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하 공간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마 많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법이었다니까요. 국민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집을 만든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지하실이 예전에는 반드시 지하로만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1980년대가 되면서 너무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근데 지방에 혹시 돈 벌 수 있는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서울로 많이들 오셨죠. 네. 그래서 전부 다 서울로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 그 인구 밀도가 갑자기 불어나는 인구의 그 숙박시설, 그 다음에 살 공간, 집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실이라도 살아야죠. 그렇죠. 진짜 거적을 깔고서라도 살고 친척 집에 방 한 칸짜리에도 들어가서 다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하실 공간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소중했겠어요. 뭐 지하실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그랬겠죠. 저 여기 살게 해주면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여긴 사람이 못 살아요. 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괜찮다 하고 살았겠죠. 잠만 자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에 네네. 이렇게 다 살았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사는 거를 근데 나라에서 그거를 그냥 묵인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시설을 다 해야 되는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잘 곳을 나라에서 제공할 수는 없으니 그곳에 사는 것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아예 그 길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걸 합법화 시켜버려요. 80년대에.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집을 지으려면 반지하는 반드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많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단독주택을 안 짓기 시작을 해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짓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벽돌로 지어진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엄청 많잖아요. 예. 그때 이 상황 때문에 반지하 집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반지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관이 없어요. 하수관 내려가는 게. 하수관이 없으면 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집 안으로 들어오겠네요. 네, 그냥 침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제대로 된 건축 법은 사람은 살게 했지만 이렇게 하라는 제도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 안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기는 하되 화장실은 아까 한층 올라가야 된다 그랬고요. 네. 계단 2개는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밖에는 하수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0년도에 지어진 집들, 80년, 90년도에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이 반지하가 있으니까 반지하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렉산이나 유리나 해서 비마기를 했어요. 비마기 하는 게 불법이었을까요? 합법이죠. 그때도 불법이 아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 공무원이든 누구든 반지하를 만들었을 때 보고서는 이거 불법이야라고 전혀 하질 않았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걸 안 해놓으면 비가 완전히 쏟아져가지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건축하는 건축사들은 당연히 지하를 만들고 위에다가 그러니까 침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을 했죠. 네. 근데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계속 하냐. 지금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위에 있는 걸 뜯어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하에 있는 집들은 폭우의 집이 완전히 침수가 되는 거죠. 되겠네요. 죽으라는 거죠. 이거는 앞뒤를 다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이 반지하라는 집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집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벌금을 물리잖아요. 그렇죠. 지하실 있는 데서 렉산을 침수를 막는 시설을 비마기를 해놓은 곳은 전부 다 지금 벌금을 물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몇천 가구 몇만 가구 발견되는 거는 그냥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모두 다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전국에 걸려 있는 데가 지하가 있는 집이 32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만 지금 30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모든 곳에 아직 발견해가지고 벌금 내는 데가 반의 반도 안 돼요. 30%도 안 되는 아이고. 상태에서 네. 이거를 다 벌금을 물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법적으로 반지하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비를 막는 렉산이나 이런 거는 합법화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벌금을 물리는 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냥 없어져야 될 법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법도 건축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반지하를 이제 와서 지붕에 씌워놓은 폭우를 막기 위해서 빗물을 막기 위해서 막아놓으라고 해서 막아놨던 거를 갖다 이제에서 철거하라 하고 벌금을 물린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침수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벌금을 내라고 하니 벌금을 내기 싫어서 뜯어낸 다음에 침수가 돼서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 반지하 폭우 참사 1주기가 지났는데요. 2023년 8월 5일에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서울 간악구에 사시는 반지하에서 세모녀 일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구의 반지하 기초생활 수급자도 한 명이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에 대한 반지하에 대해서 비가 들어차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반지하는 15,102가구가 지금 침수 위험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자꾸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 반지하의 이런 고통이나 이런 사고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 안전을 포기한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옛날 생각하지 않고 그 법이 없어졌잖아요. 지하 만들라는 법이 없어졌으니까는 예. 지금은 아무 생각 없는 그 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왜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를 세워놨지? 이건 불법이야. 이거 돈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가는 게, 그러니까는 구구단을 외울 때 구구단이 왜 구구단이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 벌금을 물리고 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갈 수도 있어요. 이 벌금 무서워가지고 벌금 안 내려고 치우면 침수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진성의 안동역에서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하실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지하실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잘 그걸 인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먹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렇죠. 이게 법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불쌍한 국민들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법을 그렇죠. 지키다 보니 이렇게 불법에 내몰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수시설이 있잖아요. 네. 하수시 물이 빠지는 데가 내가 생활하는 공간보다 높다면 그렇죠. 물이 빠질까요? 아니죠. 역류해서 올라오겠네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수 시설이 있는 곳까지 물이 차야지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 밑은 물이 참 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찰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밥그릇이 있는 우리가 세탁기 돌 때 아니 싱크대 보면은 싱크대 물 빠짐 홀이 또 있어요. 옆에 예. 밑에 내려가는 홀은 우리가 뚜껑을 열지 않으면 빠지지 않고 물이 찼을 경우에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더 넘치지 말라고 구멍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지하실의 공간이 이 하수관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높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하수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지하실은 하수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이 우리 살고 있는 공간보다 높아요. 걔는 네. 지면만큼 올라가야지만 물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싱크대나 이런 거 설치했을 때 싱크대에 물 내려가는데 아래에 있지 않고 이렇게 벽 쪽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물 빠짐을 해놓는데 이렇게 지금 그 지하실 공간은 물 빠짐 시설이 아예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비가 왔을 때 침수돼서 사람이 죽는 거는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하실이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위험해서 그거는 아예 위에서부터 막아야 돼요. 비가 아예 안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 온 폭우도 115년 만에 온 폭우라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망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2012년에도요. 네네. 아마 계속적으로 2022년. 2022년요. 네네. 아마 계속적으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죠. 더 취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위에 렉산을 하거나 천정에서 비 떨어지는 거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주 사망 사고는 그렇게 크게 있었던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를 다 치워내라고 하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지하에 물막이 치수판도 설치하라 하고 역류 방지 밸브나 수중 펌프, 차수 시설이나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피난 사다리 등을 시설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왜 지붕을 덮어놓은 넥산이나 유리를 다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그걸 깨내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불법을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 공간 있잖아요. 자기네 땅 있는 데를 막 넓히고 막 하면서 방을 하나 더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하실이 있는데 그 길을 비마기를 위해서 위에다가 해놓은 시설을 갖다가 띄워내라? 안 띄워내면은 1년에 4,500을 물겠다? 그러면은 선생님 1년 동안 400, 500 돈 내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실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방공호 그냥 지하로 빈 공간으로 둬야 되는데 거기에다 물건을 쌓는다는 이유로 연 600, 700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평생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건축법이고 불법이고 그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이건 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살아도 된다고 했던 공간인데 불구하고 지하실에 물건도 못 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이 비에 파묻혀요. 저번에 네. 그쪽에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물을 퍼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되게 지하가 위험한 게 뭐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위험하지만 그 상수관, 하수관이 지하에 옆에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터져도 네. 이렇게 침수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이 나라에서 혹시 지하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집을 사드리겠다고 했었던 얘기 들으셨나요? 네네. 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사람이 지하에서 죽으니까 그걸 막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주택을 언제 다 사요? 전체를 그렇죠. 다 사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서울은 불가능. 우리나라에서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2020년에 통계를 확인해 봤을 경우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총 20만 1000가구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중에서 전체 반지하 주택 거주자 32만 7천 가구 중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이렇게 많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택을 다 사서 다시 새로 집을 지어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집을 제공한다는 건 몇십 년이 걸릴 일이고요. 현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하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위에 천정을 뚫어놓으면 선생님 비가 오잖아요. 그럼 예. 그 층계로 지금 층계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 시설을 비마기를요. 네. 그러면 비나 눈이 와가지고 층계에 쏟아질 경우 일반인들도 거기 다 미끄러져요. 그렇죠. 선생님 그 층계가 막 미끄럼 방지 막 해가지고 돼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미끄러운 돌로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하에 사는 사람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수도가 터져도요, 선생님 굉장히 취약해요, 여기가.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여기가 수도관이라도 터졌다, 윗집에서. 그러면 여기요, 미끄러워서 걷지도 못해요. 맞아요. 이런 공간을 갖다가 물만 조금 쏟아져도 위험한 이 공간을 갖다가 그냥 한 대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처럼 천정을 뚫어버리라? 그거는 너 다 죽어라 이런 말이고요. 공무원분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거 헐면 직구실 못합니다. 아예 새도 안 나가요. 지금 차라리 그 범칙금 내면서 사는 게 나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얘기가 정답이죠. 이거를 헐면 안 되는 구조라는 건 알아요, 그분들은.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고 왜 국민들이 지하실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잘. 그 내용은 하지를 않네요. 네네. 이게 만약에 1999년도 이전에 지어진 지하실이 있는 공간이라면 반드시 위에 렉산이나 유리를 해가지고 비마기를 해놓은 곳은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고 거기에 혹시 비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서 거기를 갖다가 보수를 하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준다면 이렇게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창문도 지금 비마기를 하라고 하는데 창문이 아닌 지붕을 뚫어버리라고 하는 거는
비가 와서 지하에 사시는 분을 죽으라고 내모는 거지 이거는 행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그 큰 맥락은 잊어버리고 옆에 가지만 이렇게 자르고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딱 막아버려야지만 안전해지는 건데 뭐 가지만 쳐도 이렇게 가지만 계속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맥을 못 잡고 가니까 자꾸 곁다리만 한다고 보면 되죠. 계속 이렇게 가니까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어지고 국민들은 계속 언성이 높아지고 법을 계속 만들어서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양성화해라, 합법화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합법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행 강제금이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 지하실 있는 공간은 이 비마기한 곳은 아예 그냥 합법이에요. 거기는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법인 거죠. 인정을 해야지만 국민들의 언성이 없어지고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부터 지금 비마기로 돼 있는 렉산이나 이렇게 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유리로 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대려 거기에다가 보안 설치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비가 혹시 새는 곳이 없는지 안전한지 확인을 해줘야지만 여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소 이렇게 한다고 물막이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위에가 뚫려 그쵸. 있는데 밑에서 새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성의 촛불잔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람에 별이 떨어지고 어둠만이 밀려오면 지난 날 아름답던 꿈들 슬픔으로 내게 다가와 행여나 발자국 소리에 창밖을 보며 지샌 밤 내 가슴 머물지게 해도 나 그대 미워하진 않아. 나의 작은 손에 초 하나 있어 이 밤 불 밝힐 수 있다면 나의 작은 마음에 초 하나 있어 이 밤 기도할 수 있다면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촛불 잔치야.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촛불 잔치야. 부슬부슬 비마저 내리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그 사람 이름을 되뇌이다 하얗게 지새우는 밤 새벽 바람에 실려오는 저 멀리 성당의 종소리 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그를 위해 날 태우리라. 나의 작은 손에 초 하나 있어 이 밤 불 밝힐 수 있다면 나의 작은 마음에 초 하나 있어 이 밤 기도할 수 있다면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촛불 잔치야.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촛불 잔치야. 촛불 잔치야.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루기 힘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그 언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반지하 건물이 있는 그